사돈 어른 제 명함입니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감 아버지가 건넨 명함. 그 순간 67세 박창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함에는 대한민국 국세청 서울지방청 조사사국 국장 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바로 정태준 국장의 지휘 아래서요. 박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상견례를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평소 같았으면 기대에 차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아내 은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괜찮아. 창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뭔가 고민이 많다는 것을. 2주 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고 밤에 자주 술을 마시고 서재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회사 일 때문에?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응, 그래. 걱정이 좀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창수는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100억 원을 탈세했다는 것을, 곧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 종로구의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 청송원. 창수는 오전 11시에 예약된 룸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수, 아내 은희와 함께였죠.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래요.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32세로 대한건설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만 실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수재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국세청에서 일하신다며? 대단하시네. 은희가 말했습니다. 창수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국세청? 네,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도 자세히는 안 알려줬어요. 공무원들은 다 그렇잖아요. 업무 비밀이 있으니까. 만약 민수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진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 회사를 조사하는 그 국장이라는 것을. 오후 12시 정각, 정태준 일가가 도착했습니다. 정태준 63세, 그의 아내 명숙 60세, 그리고 딸 수진 29세. 정태준은 단정한 네이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평범한 체구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5년 공직 생활로 다져진 카리스마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창수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창수는 정태준의 손에서 강한 악력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 명함입니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정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창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서울지방청 조사사국 국장 정태준. 창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그는 이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주 전 회사 회의실에서 세무조사 브리핑을 받을 때 들었던 그 이름. 이번 조사는 정태준 국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창수입니다. 대한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조사 중인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 아, 대한건설이요? 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은 회사시더군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지만 창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 국세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수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금 신고가 적법한지 검토하는 일이죠.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뉴스 보면 탈세하는 기업들 많던데요. 정태준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창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박 회장님, 요즘 건설업계 어려우시죠? 경기도 안 좋고 자재값은 오르고. 정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로 고생하시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국세청에서도 요즘 건설업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지만 두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국세청이면 정말 힘든 일 하시겠어요. 나쁜 사람들 잡아야 하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태준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사실 대부분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의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법을 어긴 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다만 정태준이 창수를 쳐다봤습니다. 법은 법이니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여보,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 아버지 좋은 분 같던데요. 진지하시고 원칙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 민수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국세청 분이라서 그러세요? 아니, 아니야.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랬어. 하지만 창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행복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창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정태준. 하필이면. 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주 전 세무조사의 시작. 그날은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4층 건물에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 4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국세청입니다. 대한건설 관계자분 계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경비실에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비는 황급히 경영지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큰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0분 후 창수는 회의실에서 국세청 조사관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창수 회장님, 저희는 국세청 서울지방청 조사사국 소속입니다. 오늘부터 대한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이 공문을 건넸습니다. 창수는 공문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조사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세금 신고 내역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어느 기간을 조사하시는 겁니까?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내용 전체입니다.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건설은 당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공사에서 적자가 났고 경쟁사에 밀려 수주도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듯했죠. 회장님,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입니다. 직원 월급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무이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회사들이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요. 무슨 소리야? 탈세 말하는 거야? 탈세라기보다는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없는 공사비를 계상하는 거죠. 창수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해. 그렇게 탈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여유 자금이 생기자 창수는 욕심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개인 계좌를 만들자. 회사 돈과 구분해서 창수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동생 명의로, 조카 명의로, 심지어 죽은 아버지 명의로도 5년이 지나는 동안 탈루세액은 1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팀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회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업체의 연락처를 주십시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이미 폐업한 유령회사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박 회장님, 이 차명 계좌들은 뭡니까? 왜 회장님 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회사 돈이 들어갑니까? 그건 회사 운영자금입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자금 조성입니다. 창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일주일째 되던 날 회사에 한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바로 정태준 국장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이번 조사를 총괄하는 정태준입니다. 정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창수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태준, 뉴스에서 본 그 이름. 철저한 세무조사로 유명한 타협 없는 조사관으로 알려진 그 사람. 조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지난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탈세가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법은 법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운영. 이 모든 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정태준은 냉정했습니다. 창수는 그의 눈에서 한치의 동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입니다. 창수는 그날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법정에 서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꿈을.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재무이사를 불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때?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됐어?
회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했어요. 차명 계좌까지 전부 추적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들으니까 이번 조사를 지휘하는 정태준 국장이 직접 챙기고 있대요. 그 양반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창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무이사 혹시 정태준 국장에 대해 아는 것 있어? 제가 알아봤는데요. 35년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청탁을 받아준 적이 없대요. 정말 원칙주의자래요. 가족은? 아내하고 딸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바로 수진이겠죠. 자신의 아들이 사귀는 그 여자. 그날 밤 창수는 서재에 앉아 정태준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태준 국장, 대기업 비리 적발로 표창, 철저한 세무조사로 유명한 정태준 국장, 타협 없는 조사로 세무조사계의 공포, 정태준 국장, 청탁 거부하고 원칙대로 조사. 기사를 읽으면서 창수는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통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차명계좌 거래 내역, 허위 세금 계산서, 비자금 조성 증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자수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탈루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구속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 100억 원의 가산세까지 하면 150억은 되겠네.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창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50억? 회사 지분을 팔아야겠군. 그럼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야. 그때 민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응, 앉아.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수진이 부모님 괜찮으셨죠? 응, 좋으신 분들이더라. 수진이 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 같아요. 35년 동안 공직자로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대요. 존경스러워요. 창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 반대였으니까요. 민수야, 아빠가. 창수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서 자라. 민수가 나간 후 창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후 창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저 정태준입니다. 창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 네, 국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차양 찻집으로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창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준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무슨 일일까?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차양 찻집.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창수가 도착했을 때 정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오셨습니까, 박 회장님? 정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국장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 아이들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공적으로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한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 자료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자신의 모든 비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탈세가 확인됐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23건, 비자금 조성 47억 원, 차명계좌 운영 12개. 정태준은 냉정하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최소 징역 5년에서 10년형이 예상됩니다.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구속영장도 청구될 겁니다. 국장님,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정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딸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창수는 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로펌에 다니고 있죠. 똑똑하고 능력도 있지만 항상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집에 와서 행복해하고 아버지로서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회장님을 구속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3일 안에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그러면 구속은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과 추징금은 내야 하고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감옥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국장님이 곤란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정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곤란하죠. 아주 곤란합니다. 35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는 겁니다. 처음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정태준이 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박 회장님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상견례 때 봤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눈빛. 그건 진짜였어요.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입니다. 3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자수하고 납부하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태준이 문을 나가다 돌아봤습니다. 이 일은 절대 민수 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 계산기를 꺼내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탈루세액 100억 원, 가산세 50%, 총 150억 원.
그리고 벌금까지 합하면 20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팔면 200억 원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지분이 30%로 떨어집니다.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속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그때 민수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새벽 2시예요. 응, 일이 좀 있어서. 민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창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태어나던 날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실수를 많이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창수는 아들에게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어서.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세요. 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창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같은 시각 정태준의 집. 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병이 반쯤 비어 있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신이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처음 보는데. 아내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정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원칙을 깼어. 원칙? 35년간 지켜온 원칙.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숙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남자친구 아버지 일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나도 당신 아내 30년 했어요. 상견례 끝나고 돌아오는 당신 표정 봤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죠. 정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한건설 박창수 회장. 100억 원을 탈세했어. 명백한 범죄야.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미리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 자수하라고. 명숙은 놀랐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하지만 수진이 생각하니까. 수진이가 그 사람 아들을 정말 좋아하죠? 응. 우리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어. 그 아이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도 몰랐고.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무유기를.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요. 당신은 35년 동안 완벽한 공직자였어요. 단 한 번 딸을 위해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정태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원칙을 강요했어. 법은 법이라고,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당신은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수진아. 너도 못 자? 수진이 부모님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 아버지 일로 고민하고 계시죠? 정태준이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아? 네. 로펌에서 일하다 보니까 감이 왔어요. 대한건설이 세무조사 받는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그 조사를 담당한다는 것도. 수진아, 아빠, 저 때문에 힘드시죠? 미안해요. 정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수진아, 아빠가 35년 동안 일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야. 너와 내 엄마를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한 거야. 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창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자수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돈이 회사 지분을 팔겠습니다. 50%를 매각하면 200억은 마련할 수 있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지분이 30%로 떨어집니다. 대표이사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창수는 회사로 돌아와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창수는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에 대해 3일 후 검찰에 자수하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창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 50%를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리는 보장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창수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 은희와 민수는 심각한 표정의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창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빠가 지난 5년간 회사에서 탈세를 했단다. 100억 원을. 뭐라고요?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 계좌를 운영했어. 명백한 범죄야. 아버지, 어떻게?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그리고 창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수진이 아버지야.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정태준 국장님이요? 응. 2주 전부터 우리 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어. 그런데 상견례 때 만나게 된 거야. 은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검찰에 자수할 거야. 그리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할 거고, 그 돈은 어디서?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해. 50%를 매각하면 200억은 마련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해.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떠나는 거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민수야, 제가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저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야. 창수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은희가 말렸습니다. 여보, 놔둬요.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창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은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멈춰 섰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아빠가. 민수는 눈물 때문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30분 후 수진이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오빠. 수진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탈세를 했어. 100억 원을.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래.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오빠.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힘들었을 거야. 수진이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들었어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며칠 전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빠 아버지가 자수하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요. 나한테? 아니요. 우리 아빠한테.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35년 동안 완벽한 공직자였어요.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빠 아버지를 봐준대요. 봐준다고? 자수하면 구속은 면하게 해준대요. 그게 직무유기잖아요. 사돈관계라고 봐주는 거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빠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우리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수진아, 동시에 고마워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하지만 죄책감도 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오빠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인데도 오빠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수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민수가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갔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죠. 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최고의 아버지세요. 민수야.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창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같은 시각 정태준의 집. 수진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해요. 그래, 수진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오빠 아버지를 봐주신다고.
응? 아빠 괜찮으세요?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시는데. 정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35년 동안 일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어. 아빠. 그런데 그 원칙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하지만 쟤 때문에 아빠가 후회하시진 않을까요? 아니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건 아빠의 선택이야. 하지만 아빠는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원칙을 강조하셨잖아요. 정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이번에 깬 원칙을 갚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퇴직할 때까지 2년 남았어. 그 2년 동안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할 거야. 그게 아빠가 깬 원칙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수진아. 3일째 되는 날, 박창수는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전담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박창수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떤 범죄로 자수하시는 겁니까? 조세포 탈죄입니다. 지난 5년간 100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왜 탈세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욕심이었습니다. 차명 계좌는 누구 명의입니까? 동생, 조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입니다.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창수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창수 씨, 자수한 점과 전액 납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입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는 검찰청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세금 납부. 일주일 후 창수는 회사 지분 50%를 매각했습니다. 투자회사에 200억 원에 팔았죠. 회장님, 정말 파시는 겁니까?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키우신 회사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창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창수는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탈루세액 100억 원과 가산세 50억 원, 총 15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확인됐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욕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대한건설 본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한건설 박창수 회장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수는 단상에 올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고개를 굽힌 채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창수는 지난 5년간 100억 원의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차명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결국 제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창수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어제 검찰에 자수했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직 사퇴를 선언합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구속은 면하셨는데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가 아닙니다. 자수와 전액 납부는 법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받았을 뿐입니다.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왔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저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창수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자리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창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세청 청장실에서 정태주는 사표를 들고 청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대한건설 박창수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미리 알리고 자수를 권유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관계, 즉 딸의 결혼 문제로 원칙을 어겼음을 인정하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장은 잠시 고민한 끝에 사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할 것을 조건으로 다시 원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회장이 자수했고 세금도 전액 납부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로 35년의 공직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주는 약속했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선택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청장실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두 가족은 박창수의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과거의 상견례와 달리 분위기는 훨씬 편안했고 서로의 선택과 책임을 존중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고 양가 부모들은 과거보다 앞으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창수와 정태주는 서로의 결단을 이해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창수는 강남의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중개사로 떳떳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불안은 사라졌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삶이 진짜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정태준 역시 남은 2년 동안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했습니다. 역대 최다 탈세 적발 기록을 세우며 스스로 깬 원칙을 갚아나갔고 딸의 결혼식에 떳떳한 아버지로 서기 위해 자신을 더욱 단련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부모는 눈물과 미소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후 손주 준수가 태어났고 두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손주의 손을 잡으며
서로 다른 인생에서 같은 교훈을 얻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원칙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과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직과 가족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비로소 마음 편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원칙과 가족 사이에서, 체면과 진심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돈의 크기보다, 직함의 무게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보여줍니다. 완벽해서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 마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선택과 후회를 조용히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차 한잔 마시듯 함께 해주세요.